안녕하세요. 과학교사 김신현입니다. 오늘 기후인 초대석에서는 미래의 기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 바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풀어주실 분으로 기상청 기후위기 협력팀의 심성보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미래의 기후를 책임지고 있는 기상청 기후위기 협력팀 심성보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왜 이런 자료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더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시나리오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후에도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미래의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기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미래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우리가 감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기온이 높아질 거고요. 극단적인 이상기후나 해수면 상승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면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유지와 도착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제시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온난화 수준에 따라서 여름철에 폭염이나 호우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 자료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쩌면 나침반이나 또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의 지도와 나침반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누가 만드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요, 사회 경제 요인을 고려해서 미래의 어떤 스토리 라인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각각의 경로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경제가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경제가 성장한다면 어떠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의 어떤 정책 방향, 즉 온실가스를 배출 어떻게 증가시킬지 또는 감축할지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것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과학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기후 모델, 그러니까 즉 가상의 지구의 기후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의 지구라고 볼 수 있는 기후 모델에 넣고 이러한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해서 기온이나 강수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서 다수의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또한 관측 자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잡한 지형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고해상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사회 각 분야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군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뉴스에서 RCP, SSP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RCP와 그리고 SSP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먼저 RCP는 IPCC 5차 평가 보고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사용된 것으로요. 온실가스 농도에 따라서 2100년에 지구가 추가적으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RCP 8.5는요. 2100년이 되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8.5W가 증가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장에 여기 있는 LED 등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8.5W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등이 지구 전체 1m 간격으로 켜져 있는 수준으로 에너지가 추가로 흡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SSP는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채택된 시나리오고요. 이 시나리오는 인구, 그리고 경제, 토지 이용 같은 사회 경제적인 지표가 이제 함께 고려되게 됩니다. RCP가 온실가스 농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였다면 SSP는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리고 정책 대응까지 포함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어난 RCP와 SSP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사무관님, 이해가 잘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 한반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2100년의 한반도는 지금과도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서요, 21세기 후반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약 2.3도에서 6.3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면요,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줄일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6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농업이나 어업같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작물 재배 적지가 변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수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 지역의 침수 피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온과 염도의 변화는 해양 생태계와 어업 생산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온 상승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 생활뿐 아니라 먹거리나 산업 전반에도 정말 큰 변화가 오겠네요. 결국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요즘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아주 극단적인 날씨가 부쩍 늘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날씨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과 그리고 강수 패턴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는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21세기 후반에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현재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염 일수는 21세기 후반에 지금보다 15일에서 최대 70일까지도 증가할 수 있고요. 열대야 일수는 19일에서 최대 6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보다 더 강력한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 오는 날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도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폭염으로 인해서 냉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전기의 소비가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극단적인 날씨는 농작물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식량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면요, 식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날씨의 현상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그리고 전례 없는 날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민들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동네의 미래 기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요, 우리 동네의 과거부터 미래 1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의 기후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50년대 서울의 여름은 얼마나 더 더워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요,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재배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적절한 품종을 선택할 때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상청의 이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서비스는요, 기후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도 형식을 통해서 우리 동네의 미래 기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네요.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기후가 우리 일상에는 어떤 식으로 먼저 나타날까요? 계절이나 농산물, 에너지 사용 같은 생활 속 변화도 이미 시작된 걸까요? 네,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 속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계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계절의 특징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요,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여름은 점점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체감하는 겨울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의 변화는 농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는 주로 재배되는 사과, 배 같은 주요 작물들은요,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귤같이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들도 이제 중부지방에서 재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생산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기후에 맞는 적합한 작물을 찾는데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하면 당연히 열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온열 질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전력 수요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되고 전기요금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감염병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생하는 해충들이 해외에서 유입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질병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한 영향과 더불어 농업과 보건, 방제,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관님께서 이건 꼭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던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기후 이야기가 일상 속 대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기회의 창이 지금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약 2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 좀 늦어지거나 또는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시험 공부를 좀 미루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시험 공부를 좀 미루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박감이 커지고 결국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집중력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 공부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불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한데 반해서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가 더 취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피해들은 과거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도요,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면 어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속 미래는 이미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부터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정해진 미래를 알려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얼마나 변할지를 예측하는 도구고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후변화 영향과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경로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달리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의 차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래도 노후에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조금 불편함을 감내한다면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자는 이런 의식주의 모든 행위에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말은 결국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있던 것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화석연료 대신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바꿔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당장에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거듭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점은요, 불필요한 소비와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도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요,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산업계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되고요.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렇네요. 결국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겠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민과 공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후변화 현상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건강, 사회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입니다. 과거에는 연구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정부와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모두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기후위기 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ESG의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데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과학적인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미래의 지도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이 줄어들 수도 또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은 기후변화 대응이 결코 먼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한다는 점, 오늘 대화를 통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